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로 여성 탈모, 그것도 약간 초기, 중기 사이에 있는 여성 탈모 환자의 사진을 올리고 환자의 입장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떠한 답변을 주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자 정수리 탈모라고 하고요. 정수리 부분 모발 밀도 저하가 중심을 따라 넓고 선명하다. 잘했어요. 두피가 비교적 깨끗하고 염증이나 각질은 없음. 보통 이제 탈모가 있는 분들이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심하면 이제 모낭염도 있는데 이분은 비교적 깨끗한 거 맞고요. 모발 자체는 굵기가 고르지 않고 일부 가늘어짐이 보임. 아무래도 이제 항상 가르마를 타게 되면 잡아당기는 횟수나 시간이 많아지니까 모발의 어떠한 연모하는 가르마 중심으로 시작되는 게 맞아요. 탈모 유형을 정리하는 건 루드윅 스케일.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루드윅 스케일을 따르죠. 1부터 3까지 있다 하는데 AI는 약 1에서 2 정도 해당한다고 봤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스케일 2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건 뭐 1이나 2냐라는 게 뭐 그 자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정수리 중심, 가르마가 가늘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여성 탈모다. 맞아요. 정수리 중심의 가르마가 점차 넓어지는 전형적인 여성 탈모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마가 넓어지는 이유는 뭐다? 머리카락이 빠져서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만으로도 가르마가 넓어지고요. 주요 원인은 유전성 안드로겐 탈모, 혹은 갱년기 또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다이어트, 철분 결핍, 갑상선 질환 등도 고려해야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주요 원인은 유전성 안드로겐 탈모도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가족력은 없어도 당연히 내가 탈모면 내가 유전성 탈모인 거고요. 갱년기 혹은 폐경이 호르몬 변화, 이게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유전성 탈모가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호르몬 변화에 의한 유전성 탈모와 똑같은 유형의 탈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성 환자분의 탈모 원인은 가늘어지는 탈모의 유형이죠. 그러니까 AI도 위에는 그렇게 설명해 놓고 스트레스, 다이어트를 한번 의심해보자 라고 하는데 아니죠. 스트레스성 혹은 다이어트성 탈모는 머리가 빠지는 것이지 가늘어지는 탈모가 아니므로 해당이 없고요. 철분 결핍이냐 혹은 갑상선 저하냐 혹은 뭐 항진이냐에 따라서 고려해보자 라고 하는데, 갑상선 질환도 머리가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약물치료, 도포하는 미녹시딜 권하고 스피로락톤 이뇨제를 병행할 수 있다 했고요. 약물 치료는 우리 병원은 바르는 미녹시딜은 금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 10년 넘었죠. 먹는 미녹시딜 4분의 1 조각을 가장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스피롤락톤 이뇨제가 사실 이제 부기가 있을 때 부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일주일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아주 미세하게 남성 호르몬 억제 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저희가 처방하는 약에는 그 피나스테리드 약과 그다음에 미녹시딜 4분의 1 조각 외에는 없습니다. 계속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니면 전 시작을 안 하는 주의라서 이뇨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일부 여성에게는 좀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 복용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저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진단검사는 혈액검사를 해서 호르몬 검사 내지는 부족한 영양분이 있는지 보자 하고, 두피 및 모낭 상태의 정밀검사, 진단검사는 딱 보면 압니다. 그 사진만 보면은 유전성 탈모를 알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혹시 중복됐다거나 가려져 있을 수 있으니 혈액검사 하실 수 있고요. 두피는 이제 두피염을 보자는 거지 원인을 두피에서 찾을 수는 없고요. 모낭 상태를 어떻게 정밀검사를 하는지 저는 그것은 궁금합니다. 생활관리, 단백질, 철분을 섭취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며 약산성 샴푸를 쓰자. 뭐 단백질이 부족해서 유전성 탈모 생기는 거 아니고, 철분 부족이 원인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고, 두피 자극을 한다면 탈모가 있는 분들이 탈모 악화는 될 수 있지만 탈모의 원인은 되지 않죠.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탈모가 있으면 두피에 염증이 미만성이 이제 만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자극이 강한 행동이나 자극이 강한 샴푸를 쓰게 되면 그 두피염이 조금이라도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는 걸 권장은 하지만 탈모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생각하고요.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가정용 기기 사용도 고려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실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효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부 원형 탈모 환자분들에게는 좀 회복이 빨라졌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 가정용 기기는 출력의 세기가 약하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모양의 기기를 파는데 하나는 병원용 납품하고 하나는 가정용으로 판매를 한다는 게 뭐가 다르다고요? 이게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용은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그 자체가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만족스럽게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식, 후두부 밀도가 충분할 경우 모발 이식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가장 틀렸어요. 이식은 유일하게 영구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진짜 원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돈 들인 만큼 시간 들인 만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단 어려운 수술인 만큼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모발 이식만이 정말 유일하게 확실한 개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후두부 밀도는 참 희한하게 남성은 대머리여도 후두부 밀도와 굵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 있지만, 제가 오랜 동안 여성 탈모 진료를 하고 모발 이식을 하고 있지만 여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후두부가 좋은 분이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후두부도 선천적으로 빈모예요. 개수가 적던 굵기가 얇던 혹은 둘 다 굵기와 개수가 적은 분도 있어요. 근데 굵기 좋고 개수가 많은 분은 정말 10% 미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후두부에도 탈모처럼 보일 수 있으나 탈모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되게 제한적으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을 많이 하죠. 절개와 비절개를 섞어서.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면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드라마틱하지만 만족도도 드라마틱하게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탈모 전문 의원을 방문하길 바라고, 가능하다면 모발 밀도 분석기로 촬영해서 치료 전후 비교용 기록 남기기, 치료 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단은 역시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치료 개시로부터 6개월 이상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애매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죠. 이 유전 탈모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내가 노화가 일찍 온 건데요, 모낭에. 사실 이게 불로장생의 개념이 아니고 회춘의 개념이 아니라면 주사 한두 대 맞았다고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내 머리카락 상태가 막 눈에 띌 만큼 좋아지기 쉽지 않아요. 모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오직 유일하게 개선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식을 하셔야 되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모발 이식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 탈모 치료를 통해서 모낭의 데미지 없이, 두피의 데미지 없이 진짜 지금의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한 걸 정말 기대하신다면 저희가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력과 수집력과 정리력에 비해서는 전문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수집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고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대단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성 있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AI의 로직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AI를 한번 활용해 봤는데 저는 나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환자 사진을 올리고 진단을 받아보는 시도는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서 더 고무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즐거웠어요. 아주 새로웠고,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또 재미난 시도 해볼 테니 많은 구독,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